만약 당신 앞에 누추한 옷차림의 노인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립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의 정점. 레스토랑 안은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와인잔이 기울어지는 소리,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다. 밝은 조명 아래 흰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앉아 있었다. 입구 쪽 창가 자리는 예약석이라는 팻말이 놓여 있었고 중앙 테이블에는 명함을 주고받는 비즈니스 미팅이 한창이었다. 그때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낡은 회색 점퍼에 때가 묻은 바지, 발등이 해진 운동화.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귀 밑까지 자라나 있었다. 얼굴에는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은 듯한 수염이 희끗희끗 돋아나 있었다.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젊은 직원이 순간 표정을 굳혔다. 저기 손님 여기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안쪽을 둘러보며 빈자리를 찾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매니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구석자리, 화장실 입구 근처에 작은 2인 테이블을 가리켰다. 저기 앉아도 됩니까?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위협적이지도 비굴하지도 않은 평범한 톤이었다.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렸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 손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저씨, 여기 그런 사람 들어오면 손님들 다 나가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 구석 자리로 걸어갔다. 매니저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그는 의자를 빼고 앉아버렸다. 검은 비닐봉지는 조심스럽게 옆 의자에 올려놓았다. 주방 입구 근처에서 지켜보던 윤서가 앞치마 끈을 매만지며 망설였다. 28살의 윤서는 이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2년째였다. 미소가 예쁘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서 단골들이 그녀를 찾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매니저와 주방장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물병을 들고 천천히 그 구석 테이블로 다가갔다. 손님, 물 드릴게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윤서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맑고 깊었다. 무언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의 눈이었다. 윤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물잔을 채우며 말했다. 저 메뉴판 드릴까요? 아니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냥 물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려는 순간 매니저가 팔을 붙잡았다. 윤서 씨, 뭐 하는 거예요? 저 따뜻한 국밥 하나라도 드리려고요. 쓸데없는 동정은 하지 마. 여기 식당이야, 자선단체야? 매니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래도 뭐, 저 사람 때문에 옆 테이블 손님들 벌써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 빨리 내보내.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물러섰다. 알아서 해. 책임은 내가 져. 윤서는 다시 그 테이블로 돌아갔다.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다. 그때 그의 손목에 낡은 시계가 보였다. 가죽 밴드는 닳아서 색이 바랬지만 시계 뒷면에 새겨진 작은 문양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반짝였다. 금색 엠블럼.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윤서는 그 문양을 본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뭐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고맙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남자, 한도연은 다시 물잔을 들었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명품 쇼핑백을 든 여자, 비싼 차에서 내리는 남자,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젊은이들.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사람을 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아무도 듣지 못하는 혼잣말이었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그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오후 1시 30분. 레스토랑 안은 점심시간의 정점을 지나고 있었다. 중앙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장인 4명이 와인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는지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났다. 김 대리, 이번에 승진 확정이래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뭐 거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채웠다. 창가 쪽 테이블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옆에 둔 두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들은 샐러드를 먹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가끔씩 구석 자리로 향했다. 저기 좀 봐. 여기가 무슨 급식소야? 한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다. 진짜 요즘은 아무나 다 들어오네. 매니저는 뭐 하는 거야? 윤서는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다. 그녀는 주문을 받으며 테이블을 돌아다녔다. 6번 테이블, 파스타 2개와 스테이크 하나. 9번 테이블, 리조또와 화이트 와인. 윤서 씨, 여기 물 좀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발걸음은 바빴지만 마음은 자꾸만 구석 자리로 향했다. 한도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물잔은 이미 비어 있었고 그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 테이블, 불과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셋이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 예산이 50억이래. 와, 그 정도면 우리 팀 보너스도 짭짤하겠네. 당연하지. 회장님이 직접 관심 갖는 프로젝트라니까. 그들은 한도연을 힐끗 쳐다보더니 의자를 조금 더 안쪽으로 당겼다. 마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듯이. 윤서가 물병을 들고 한도연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물 더 드릴게요. 고맙소. 그가 물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다. 잔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구석 자리로 향했다. 한도연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려 했다. 아, 손 다치세요. 윤서가 황급히 그를 말렸다. 제가 치울게요. 괜찮으세요? 미안하오. 손이 좀.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코웃음이 터졌다. 푸아, 저거 봐. 물잔도 제대로 못 잡네. 요즘 노숙자들도 식당은 오나 봐. 냄새 안 나? 나는 것 같은데. 젊은 직장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컸다. 그들은 아예 대놓고 킥킥거리며 웃었다. 윤서의 손이 떨렸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유리를 치우기 시작했다. 한도연은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그녀를 바라봤다. 혼자 하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서는 빠르게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새 물잔과 수저를 가져왔다. 여기요. 새 걸로 드릴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놓고 수저를 정갈하게 펼쳐 놓았다. 한도연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아마도 주방에서 일하며 생긴 화상 자국일 것이다. 손가락 관절은 물기로 조금 부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측정하는 듯한, 기록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따뜻한 온기. 윤서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투명한 유리를 통해 자신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다. 고맙소, 아가씨. 한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별 말씀을요. 윤서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매니저가 멀리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윤서는 그 시선을 느끼며 재빨리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한도연은 새로 받은 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아까는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지. 그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서두르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 무표정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진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식당 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주문이 들어가고 요리가 나오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구석 자리에 남루한 노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 윤서만이 가끔씩 그쪽을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한도연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계산대 앞에 짧은 줄이 생겼고 매니저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배웅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음식 맛있었어요. 다음에도 방문해 주세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손님들이 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마지막까지 구석 자리의 노인에게 머물렀다.
불쾌함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윤서는 빈 테이블을 정리하며 접시를 쟁반에 담았다. 손님이 줄어들자 식당 안이 조금 한산해졌다. 그제야 구석 자리에 노인이 더욱 눈에 띄었다. 한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물잔은 또다시 비어 있었고 그는 가만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마치 조각상처럼 보였다. 매니저가 주방장과 뭔가 이야기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구석 자리로 걸어왔다. 손님.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 죄송하지만 여긴 주문하신 분들만 계실 수 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주문을 안 하셨으면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한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물 한 잔 더 마시면 안 될까요? 손님,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매니저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는 한도연의 팔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윤서가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매니저님, 윤서 씨,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아니요,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윤서는 쟁반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매니저 앞을 가로막았다.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분, 제가 책임질게요. 뭘 책임져? 매니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쳐다봤다. 손님 한 분이 불쾌해서 나가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데? 너? 네, 제가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매니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윤서 씨, 정신 좀 차려요. 너 이러다 잘린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여기 일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주방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홀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도 시선을 돌렸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봤다. 매니저님, 저희가 손님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 이게 차별이야? 이건 상식이야, 상식. 매니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긴 고급 레스토랑이야. 노숙자 급식소가 아니라고. 그 말에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주방장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식당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무슨 일이야? 아, 주방장님.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윤서가 주방장 앞으로 다가갔다. 저분이 물만 마시고 계신다고 내보내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주방장은 한도연을 힐끗 쳐다보고는 윤서에게 물었다. 왜? 왜냐하면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한도연을 돌아봤다.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윤서는 다시 주방장을 향해 말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게 식당의 본질 아닌가요? 주방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본질? 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주방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음식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주방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서는 한도연의 테이블로 다가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다.
저분 식사 제 돈으로 살게요. 윤서 씨, 매니저가 소리쳤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도연 앞에 앉았다. 어르신,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한도연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오랜 시간이 흐른 듯한 침묵이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되겠소. 밥도 드릴게요. 많이 주세요. 적당히만.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장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윤서, 네, 주방장님. 오늘 일당에서 까인다. 알고 있어요. 주방장은 한숨을 쉬고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김치찌개 하나. 그의 목소리가 주방 안에 울려 퍼졌다. 윤서는 다시 한도연의 테이블로 가서 물을 따랐다. 그리고 반찬 3가지를 작은 접시에 담아 정갈하게 놓았다.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고맙소.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윤서는 물러나 벽 쪽에 섰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매니저가 멀리서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한도연은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답안지가 천천히 작성되고 있었다. 평가는 이미 시작되었고 윤서는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의 선택을 지켜내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김치찌개가 나왔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와 함께 흰 쌀밥 한 공기가 놓였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잘 먹겠소. 한도연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다. 그리고 천천히 맛을 음미했다. 맛있구만. 다행이에요. 윤서는 작게 미소 지으며 물러섰다. 한도연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었다. 마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사람처럼. 윤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잘했어. 나는 잘한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도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뚝배기는 거의 비어 있었고 밥그릇도 깨끗했다. 윤서가 다가갔다. 더 드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충분히 먹었소. 고맙소, 아가씨. 천만에요. 윤서는 빈 그릇들을 쟁반에 담기 시작했다. 뚝배기, 밥그릇, 반찬 접시들. 그때 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었다. 어르신, 잠깐만요. 윤서가 그를 불렀다. 한도연이 돌아섰다. 물 한 병 드릴게요. 가시는 길에 드세요. 그녀는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한도연은 잠시 그 생수병을 바라보다가 받아들었다. 정말 고맙소. 아가씨 이름이 뭐요? 윤서요. 박윤서. 좋은 이름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다. 윤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히고 노인의 모습이 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가려는데 발밑에 뭔가 하얀 것이 떨어져 있었다. 뭐지? 윤서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명함이었다. 작고 두꺼운 고급 용지. 모서리는 금박으로 테두리가 처리되어 있었다. 윤서는 명함을 뒤집어 봤다.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금명그룹. 회장 한도현. 아래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다. 윤서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회장? 금명그룹? 그 이름은 너무나 유명했다.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기업, 백화점, 건설, 금융, 호텔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그룹. 그리고 그 회장이 방금 이 식당에 있었다는 것인가? 윤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야, 설마. 그녀는 다시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혹시 가짜가 아닐까? 누군가 장난으로 만든 위조 명함이 아닐까? 하지만 명함의 질감, 금박 처리, 로고의 정교함, 모든 것이 진짜였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까 노인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텅 빈 의자, 물잔 자국, 그리고 그가 남긴 체온의 흔적. 그 시계 그 문양. 이제야 기억났다. 그의 손목에 있던 낡은 시계. 그 뒷면에 새겨진 금색 엠블럼. 그것은 금명그룹의 로고였다. 윤서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왜 그래요? 뒤에서 동료 직원이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서는 황급히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럼 아까 그분이 진짜 회장님이었어? 그녀는 출구를 바라봤지만 이미 노인은 사라진 뒤였다. 윤서는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릴 뻔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선배가 물었다. 윤서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저 잠깐 화장실 좀. 윤서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하고 당황스러운 표정. 왜 오신 거지? 왜 그런 모습으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매니저가 들어왔다. 윤서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홀에 손님 있어요. 죄송해요. 금방 나갈게요. 윤서는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다. 매니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오늘 일 때문에 주방장님한테 혼났어요. 알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매니저는 차갑게 말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윤서는 앞치마 주머니를 만졌다. 명함이 손에 잡혔다. 그녀는 다시 홀로 나왔다. 손님 두 팀이 새로 들어와 있었다. 어서 오세요.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때 주방장이 홀로 나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윤서, 잠깐 이리 와봐. 네. 윤서는 긴장하며 주방장 앞으로 갔다. 주방장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봤다. 오늘 내가 한 일 나쁘지 않았어. 예. 사람을 대하는 건 겉모습만 보면 안 되지. 그 순간 윤서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주방장이 방금 한 말. 그것은 아까 노인이, 아니, 한도현 회장이 떠나기 전에 조용히 중얼거렸던 말과 똑같았다. 사람을 대하는 건 겉모습만 보면 안 되지.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주방장님 혹시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방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렀다는 것을. 오후 3시, 점심시간이 완전히 끝나고 식당은 한산해졌다. 남은 손님 두어 팀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윤서는 테이블을 닦으며 계속 출입구를 힐끗거렸다. 명함은 여전히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무게감을 내뿜고 있었다. 다시 오실까?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매니저는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주방장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평범한 오후였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웠고 움직임은 절도가 있었다. 어서 오세요. 윤서가 습관적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한 남자가 윤서에게 물었다. 이 식당 책임자 계십니까? 네, 매니저님이 계신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윤서는 사무실로 향했다. 매니저님, 손님이 찾으세요. 손님? 무슨 일인데? 매니저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왔다. 그리고 정장 입은 두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매니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한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다. 금명그룹 비서실입니다. 그 말에 매니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금명그룹이요? 회장님께서 이 식당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서는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역시 정말 회장님이었구나.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다. 저희가 언제요? 그런 분이 오셨다면 당연히 알아봤을 텐데. 오늘 점심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우가 좋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매니저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대우가 좋지 않았다니요? 저희가 무슨... 그 순간 유리문이 다시 열렸다. 한도현이 들어섰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넥타이를 맨 그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다. 머리는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고 수염도 깨끗이 면도되어 있었다. 온기 있던 눈빛은 이제 예리하고 차가웠다. 회장님, 비서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매니저는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주방장이 소리를 듣고 황급히 주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한도연을 보는 순간 그 역시 굳어버렸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셨습니까?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봤다. 아까 자신이 앉았던 구석자리, 물잔이 떨어졌던 바닥, 김치찌개를 먹었던 테이블, 그리고 멀리서 떨고 있는 윤서.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손님 대접이 그게 뭡니까? 한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니, 저희는 단지 뭡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죠?
매니저는 할 말을 잃었다. 주방장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직원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말했다. 사람을 보는 눈의 문제죠. 식당 안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남아있던 손님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한도연은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봤다. 제가 물 한 잔 더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저는 여긴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을 끌어내려고까지 하셨죠. 그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까봐. 다른 손님들? 한도연의 목소리에 냉기가 실렸다. 겉모습이 남루하면 손님이 아닙니까? 매니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서를 바라봤다. 윤서는 그 시선을 받으며 온몸이 굳었다. 이 사람은 한도연이 윤서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로 향했다. 매니저와 주방장, 비서들, 남은 손님들까지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윤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사람은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명함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한도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책임으로. 윤서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게 바로 진짜 환대입니다. 한도연은 매니저를 다시 쳐다봤다. 당신은 제 얼굴을 보고 절을 했지만 이 사람은 제 배고픔을 받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비서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식당은 금명그룹 계열 호텔 식당 리스트에서 제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에 주방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금명그룹 호텔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상 평판에 큰 타격을 의미했다. 그리고 한도연은 윤서를 바라봤다. 박윤서 씨. 네.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명함 받으셨죠? 네, 바닥에서 주웠습니다.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십시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윤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한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비서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식당을 나갔다. 유리문이 닫히고 검은 차가 식당 앞에서 출발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매니저는 땀을 닦으며 주저앉았고 주방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다. 곧 연락을 드린다고?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두려움과 기대, 혼란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다. 윤서는 앞치마를 벗고 사물함에 집어넣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 같았다. 아니, 악몽 같기도 하고 기적 같기도 한 하루였다. 매니저는 오후 내내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주방장은 말없이 주방 일만 했다. 동료들은 윤서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직접 묻지는 않았다. 윤서는 가방을 메고 뒷문으로 향했다. 정문으로 나가면 매니저와 마주칠 것 같았다.
뒷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녀는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한도현이었다. 아까의 정장 차림 그대로였지만 넥타이는 조금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는 대신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르신. 윤서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한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퇴근하시오? 네, 그런데 왜 여기? 기다렸소. 저를요? 그렇소.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많이 놀랐겠소. 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윤서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 배워서 그럴 일 아니오. 한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고맙지. 덕분에 제가 보고 싶었던 걸 봤으니까. 보고 싶었던 것이요?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한도연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건물 사이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는 누구나 친절하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요. 윤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 한도연은 작게 웃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소.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에선 더더욱.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와 윤서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한도연은 그녀를 바라봤다. 궁금하오?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요. 왜 굳이? 내 아들이 곧 결혼한다더군. 한도연은 천천히 말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소.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며느리요? 그렇소.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과연 사람을 볼 줄 아는가. 그게 궁금했지. 한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다. 깔끔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 아들이요. 금명그룹 부사장 한민재. 윤서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어딘지 모르게 한도연과 닮은 느낌이 있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분인데요? 재벌가 딸이라더군.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에, 외모도 출중하다고. 한도연은 사진을 다시 받아 지갑에 넣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마음이지. 한도연은 윤서를 똑바로 쳐다봤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한 사람 앞에서도 존중할 줄 아는가. 그게 중요하오. 윤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라기보다는 확인이지.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직접 온 건 아니었지만 대신 당신을 만났소. 저요? 그렇소. 한도연은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난 안심이겠지. 윤서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 며느리가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좋겠다는 뜻이요.
한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사람.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윤서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걸요. 평범하다고요?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이 평범한 일이었다면 세상은 이렇게 각박하지 않았을 거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차가웠다. 한도연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더 꺼냈다. 이건 내 개인 번호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저한테요? 왜요? 당신 같은 사람은 귀하니까. 한도연은 명함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어. 아들 약혼식 전 가족 식사 자리인데 와줄 수 있겠소? 윤서는 깜짝 놀랐다. 제가요? 왜요? 내가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리고 한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며느리 될 사람에게도 당신을 보여주고 싶소. 진짜 품격이 뭔지.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오히려 내가 부탁하는 거요.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부탁하오, 박윤서 씨. 윤서는 그 모습에 깜짝 놀라 황급히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고맙소. 한도연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침에 식당에서 보았던 것과 달랐다. 더 진심이었고 더 따뜻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소. 네, 알겠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다. 골목 끝에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명함을 꼭 쥐었다. 며느리가 나 같은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차가 출발하고 한도연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명함을 보며 작게 웃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았다. 사흘 후 오전 9시 윤서는 레스토랑 앞에 섰다. 손에는 가방,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다. 사직서를 낼까 말까. 지난 사흘 동안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매니저의 차가운 시선,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한도현 회장의 명함. 모든 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윤서는 직원 탈의실로 가서 앞치마를 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작게 미소를 지어봤다. 괜찮아. 당당하게 일하자. 홀로 나가자 벌써 몇몇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온 단골 손님들이었다. 윤서 씨, 여기 커피 한 잔 더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다. 매니저는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주방장은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동료 직원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윤서야. 응? 너 진짜 괜찮아?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뭐가? 그날 일 말이야.
매니저님이 엄청 화났다던데.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계속 일하기 힘들지 않을까? 힘들면 어때? 그래도 나는 후회 안 해.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넌 정말 멋있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너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거야. 글쎄, 난 자신 없는데. 두 사람은 작게 웃었다. 그때 정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다.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4명이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손님들이 자리에 앉고 메뉴판을 펼쳤다. 윤서는 물을 따라주며 주문을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무렵 매니저가 출근했다. 그는 사무실로 직행했고 윤서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역시 불편하겠지. 윤서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손님들에게는 변함없이 친절했다. 오후 1시쯤 단골 손님 한 분이 그녀를 불렀다. 윤서 씨. 네, 손님. 중년의 신사였다.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을 먹으러 오는 분이었다. 저번에 그 노인분한테 밥 사준 거 윤서 씨였죠? 윤서는 깜짝 놀랐다. 아, 그걸 어떻게 아세요? 소문 들었어요. 그분이 금명그룹 회장이었다면서요? 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참 잘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 보기 드문데. 감사합니다. 제 딸도 윤서 씨 같았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윤서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신사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며 팁을 남겼다. 수고하세요, 윤서 씨.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윤서는 그 팁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매니저가 사무실에서 나와 그녀를 불렀다. 윤서 씨, 잠깐 들어와 봐요. 윤서는 긴장하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매니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앉아요. 네. 윤서는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매니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봤다. 윤서 씨, 그날일 내가 좀 심했어요.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예. 솔직히 말하면 난 당황했어요. 노숙자 같은 손님이 들어와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까봐.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당신이 옳았어요. 나는 겉모습만 봤죠.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님께서 그 후로 주방장님한테 전화하셨대요. 윤서 씨를 잘 대우하라고. 그리고 우리 식당을 금명그룹 파트너 리스트에 다시 올려주셨대요. 윤서 씨 덕분에.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매니저를 바라봤다. 매니저는 작게 웃었다. 미안해요, 윤서 씨. 그리고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싶어서요. 아니에요. 당신이 맞았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계속 일해줘요. 당신 같은 직원이 필요해요. 윤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닦았다. 다행이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오후 5시 주방장이 그녀를 불렀다. 윤서, 네, 주방장님. 오늘 저녁 특식 만들 건데 내가 먹어봐. 저요? 그래. 새 메뉴 테스트 하려고. 주방장은 정성스럽게 만든 스테이크를 내왔다. 윤서는 한 입 먹어보고 눈이 커졌다. 와, 정말 맛있어요. 그치? 다음 주부터 메뉴에 올릴 거야. 주방장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날 내가 한 일 나도 배웠어. 사람을 대하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뭘? 아니야. 넌 잘했어. 주방장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회장님 말씀이 맞아. 밥 드시던 모습이 그냥 아버지 같았다고 했지? 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본질을 본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시간, 윤서는 앞치마를 벗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수고했어. 조심히 가. 밖으로 나오니 저녁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윤서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한도연 회장의 개인 번호가 적힌 명함. 가족 모임에 초대해 주신다고 했지. 그녀는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고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다. 그녀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손끝이 조금 더 따뜻했다.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웠다. 그리고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였다. 일주일 후 밤 9시. 레스토랑은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윤서는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윤서 씨. 주방장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주방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먼저 들어갈게. 문단속 잘하고. 네, 편히 쉬세요. 주방장이 나가고 동료들도 하나둘 퇴근했다. 윤서는 혼자 남아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고요한 밤의 레스토랑은 낮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평화롭고 고즈넉했다. 창문을 닦으며 밖을 내다봤다. 거리는 한산했다. 가로등 불빛이 인도를 밝히고 있었고 간간히 차들이 지나갔다.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네. 윤서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다. 한도연 회장과의 만남. 그가 남긴 말들. 그리고 명함. 그 후로 매일 밤 그녀는 명함을 꺼내보곤 했다. 언제 연락이 올까? 정말 가족 모임에 초대받을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연락은 없었다. 괜찮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테이블을 닦았다. 조명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다. 주방 조명, 홀 조명, 카운터 조명. 레스토랑이 점점 어둠 속으로 잠겼다. 윤서는 가방을 메고 출입구로 향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누구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리문 너머로 실루엣이 보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 윤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한도현이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는 가로등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윤서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퇴근 시간이 늦구려. 한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네,
문 닫는 시간이라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한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거짓말이요. 사실은 당신을 보러 왔지. 윤서는 얼굴이 빨개졌다. 저를요? 왜요? 약속했잖소. 연락드린다고. 한도연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 와줄 수 있겠소? 윤서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두꺼운 고급 종이로 만든 초대장이었다. 이게 정식 초대장이요. 당신을 우리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소.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식당 직원인데요. 윤서는 당황했다.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평범하지 않소? 당신은 특별하오. 특별하다니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소. 특히 요즘 세상에선 더더욱. 한도연은 창문을 통해 레스토랑 안을 바라봤다. 이곳에서 당신이 보여준 것. 그게 바로 진짜 품격이요. 윤서는 말없이 초대장을 내려다봤다.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 정성스럽게 인쇄된 글씨. 한도연 가족 일동, 귀하를 초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오히려 내가 고맙소. 한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아들 녀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많았소. 왜요? 재벌가끼리의 결혼이라는 게 때론 사람보다 조건을 먼저 보게 되니까. 한도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소. 세상에는 아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았지. 윤서는 가슴이 뭉클했다.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요. 한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그날 나에게 준 건 밥 한 그릇이 아니었소. 존중이었지. 존중이요? 그렇소. 누추한 행색의 낯선 노인에게 당신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줬소. 한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오? 윤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함이 귀한 거요.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따뜻했다.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에 봅시다. 편한 마음으로 오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소. 한도연은 손을 내밀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짧지만 따뜻한 악수였다. 한도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가로등 불빛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윤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정말 특별한 분이시다. 검은 차가 모퉁이에서 나타나 그를 태웠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초대장을 가슴에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더 많이 보였다.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나도 저 별처럼 작지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레스토랑 창문에는 하얀 김이 서려 있었다. 안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온기가 찬 유리창에 부딪혀 만든 흔적이었다. 윤서는 문을 잠그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초대장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토요일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지? 고민이 시작되었지만 그 고민조차 행복했다.
거리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다. 레스토랑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을 것 같았다. 사람의 온기, 음식의 냄새, 그리고 진심의 향기. 윤서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밝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림자는 천천히,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다음 날의 태양처럼 언젠가 다시 떠오를 것이었다. 레스토랑 창가에 맺힌 하얀 김. 그것은 천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에 대하여. 밤은 계속되고 내일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윤서는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